안녕하세요. 우리 6학년 친구들 반갑습니다. 명랑한 사회쌤, 명쌤입니다. 자, 우리 이번 시간 세 번째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이 세 번째 이야기는요, 민주정치의 원리가 무엇인지 살펴보는 거고요.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주요 국가기관에는 어떤 게 있고 각 국가기관은 어떠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 이런 걸 좀 살펴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 민주정치의 원리 중에서도요, 우리는요, 국민 주권의 원리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민주정치의 원리, 요거는요, 국민 주권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나라를 다스리는 중요한 국가기관, 국회가 있고요. 그리고 정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법원이 있습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국가기관을 세 개로 나누어 두고 있어요. 나뉘어져 있다는 건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거겠죠. 좀 더 정확하게 국회, 정부, 법원이 어떠한 역할을 맡고 있는 국가기관인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죠. 법원 빼고 국회, 정부의 역할까지만 살펴보고요. 법원은요, 다음 강의로 넘어가서 이야기를 쭉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가장 먼저 국민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여러분, 주권이라고 하는 건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헌법에서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어요.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요, 법으로 보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우리나라 헌법에 국민 주권과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펴볼게요. 자, 우리나라는 민주공화국입니다. 그리고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어요. 나라를 다스리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적혀져 있죠. 역시나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노력을 그동안 쭉 기울여 왔는지 앞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을 되짚어 보면 돼요. 이 나라 내가 지켜야 돼. 내가 제대로 민주국가로 세워야 돼. 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해서요. 1960년 4.19 혁명 일어났죠. 잘못된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리는 민주화 운동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리고 1980년 5.18 민주화 운동, 또다시 전두환을 중심으로 한 군인이 정권을 장악했어요. 군사 독재 정치가 이루어질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광주 시민 학생들이 기울인 노력입니다. 그리고 6월 민주항쟁, 대통령 직선제를 부활시켰던 민주화 운동이죠. 이런 여러 과정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주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그만큼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국가로 발전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국민은 자신의 권리를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관련된 이야기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국민의 권리는요. 적극적으로 주장할 때 보호받을 수 있어요. 만약 국민이 국가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잊거나 지키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자신의 주권을 누군가에게 빼앗길 수도 있어요. 국민의 권리는 끊임없이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하는 소중한 것이에요 라고 답이 적혀져 있는데 앞에서 살펴본 것과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이승만이 헌법을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바꿔가면서 세 번째까지 대통령이 되었어요. 네 번째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를 치르는 그러한 일까지 벌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투표를 했던 내 투표용지를 불태워 없앴고요. 미리 도장이 찍혀지는 투표용지를 개표해서 내가 원하지도 않은 사람을 나를 대표하는 대표자로 선출하는 거죠. 내 권리가 지금 침해당한 거죠. 그런 경우에 당시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이건 부정선거 잘못됐다. 거리로 쏟아져 나와서 이제 부정선거에 반대하고 이승만 독재 정부에 반대하는 4.19 혁명을 일으킨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던 거죠. 그럴 때 비로소 이러한 것들이 지켜지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은요. 우리나라 국가기관 중에서도 국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이 어떠한 일을 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나라를 다스리는 기준은 법이에요, 법. 사람은 바뀌어도 법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이 법을 기준으로 나라가 다스려지곤 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한 법을 만드는 국가기관이 국회예요. 이렇게 국회에서 법을 만들면요, 정부는 만들어진 법과 정책을 집행해서 나라의 살림살이를 이끌어가요. 법원이라는 국가기관은요, 이렇게 만들어진 법을 기준으로 해서요, 여러 가지 재판을 하는 그런 역할을 나누어 맡고 있는 겁니다. 가장 먼저 법이 만들어져야지 집행도 하고 법에 따라서 재판도 할 수 있죠. 그래서요, 법을 만드는 입법부에 해당하는 국회부터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겁니다. 자, 일상생활에서 국회가 한 일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어떤 의원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교통안전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대요. 유치원과 학교 주변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재 시행되는 법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 필요한 표지판, 과속방지 시설 등의 설치가 의무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발생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법안을 발의합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속도 제한용 안전표지, 무인교통 단속용 장비, 과속방지 시설 등을 어린이 보호구역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자, 이런 사례를 통해서 국회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우리나라 국민들의 생활을 좀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한 다양한 법이 만들어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죠. 좀 관련된 사례에 대해서 조금만 더 자세한 내용 볼게요. 자, 법안의 주요 내용은요, 속도 제한용 안전표지 에서부터요, 여러 가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어린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겁니다. 법안 통과가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이로움을 줄까요? 당연히 이런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가 줄어들겠죠?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게 되겠죠. 자, 국회라고 하는 곳은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곳을 가리켜요. 자, 우리나라 서울특별시 여의도에 가면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일하는 국회의사당 건물을 볼 수 있습니다. 지붕이 둥그스름하게 생겼어요. 자, 이런 국회에서는요, 가장 중요하게 법을 만드는 일을 해요. 앞에서 봤던 그런 법안이 통과되면 법으로서의 효력을 지니는 거거든요. 그렇게 국민들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요. 그리고 고치기도 하고요, 없애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국가기관이 국회만 있는 게 아니라 정부도 있고요, 법원도 있어요 라고 했죠. 나라를 운영하는 국가기관을 왜 세 개로 쪼개놨을까? 까닭은요, 각각의 국가기관이 서로 다른 기관을 견제함으로써 균형적인 정치를 이루고자 함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국회에서는요, 정부에서 마련한 예산을 심의해서 확정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정부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살펴보는 그러한 일도요. 좀 더 구체적으로 각각의 일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정부에서 올해 나라 살림을 꾸려가려면 이 정도의 돈이 필요합니다. 항목별로 얼마만큼의 비용이 들어가는지 계획을 세워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계획을 예산안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산안을 꼼꼼하게 살펴봐요. 그러면서 예산안이 잘 계획되어졌을 때 알았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대로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죠. 결정을 내려줍니다. 뭐 교육부에서 이만큼 교육비 쓰시고, 뭐 어떤 부에서 이만큼 그 비용 쓰시고, 이런 거 이제 확정해 주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미 사용한 예산에 대해서는요, 원래 계획한 대로 제대로 잘 썼는지 검토하는 일까지 국회에서 해요. 이러한 일을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정부가 허투루 예산안을 짤 수도 없고요, 허투루 예산을 쓸 수도 없죠. 여러분, 정부에서 사용하는 예산이라는 돈은요, 국민의 세금을 바탕으로 해서 마련돼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나란일을 하는 국회니까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여졌는지 검토하고 확정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자, 정부를 살펴보는 일은요, 정부가 법에 따라 일을 잘
하고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국정감사라는 걸 해마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게 나란 일 가운데 궁금한 점을 질문하기도 하고요.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로 잡도록 요구하는 그러한 활동을 해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게 공적인 업무, 나란 일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공무원이 제대로 나란 일을 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역할을 국회에서 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은 정부에서 하는 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정부라고 하는 곳은요,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는 국가기관을 가리켜요. 이런 정부의 우두머리가 대통령이에요. 일반적으로 대통령 우리나라 대표하는 사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나라 전체를 대표하기도 하지만 국가기관 중에는 정부의 수반, 정부의 대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외국에 대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최고 책임자로서 국가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분이 대통령이죠. 국무총리라는 분이 있어요. 이 대통령을 도와서 각 부를 총괄하는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정부의 쉽게 설명을 하지만 1인자가 대통령이에요. 그 아래 2인자로 국무총리가 있어 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통령이 혹시라도 외국을 방문했을 경우에 그리고 특별한 일이 있어서 제대로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요,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국무총리입니다. 대통령이 해외 방문차, 국내에서 부재 중이에요. 그럴 때 국내에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는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임무를 대신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사람이죠. 그리고 행정 각부로 정부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각부, 장관, 차관, 그리고 많은 공무원이 국민의 안전, 행복을 위해 여러 가지 일을 각 부로 나뉘어져서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이런 조직도를 보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돼요. 대통령 있죠? 그 아래 이제 국무총리 있죠? 대통령 도와서 각 부를 관리하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부로는 기획재정부도 있고요. 여러분이 알만한 교육부 있네요. 외교부 있죠? 국방부 있죠? 이런 식의 여러 부로 구성되어 있는 게 정부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주요 정책을 깊이 있게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모임으로 국무회의라는 걸 열어요. 자, 정부의 최고 심의 기관입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무위원으로 구성돼요. 국무위원은 대체로 각부 장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어떠한 정책에 대해서 이제 의논을 할 때 대통령, 국무총리, 각부 장관에 해당하는 국무위원들이 모여서 국무회의를 여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정부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일을 하는지도 볼게요. 정부는 여러 부로 구성되어 있죠. 부마다 하는 일의 차이가 있어요. 교육부는 교육 관련된 일을 하겠죠. 이름에서부터 느낌이 오죠. 국방부는 나라 지키는 일을 하죠. 식품의약품안전처는요, 식품과 의약품의 안전과 관련된 일을 해요. 그리고 소방청 같은 경우는 이제 소방활동 등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그런 활동을 하죠. 자, 그리고 외교부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와 협력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고요. 다른 나라에 있는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외교와 관련된 일을 합니다. 통일부는요, 북한과 교류하고 당연히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죠. 보건복지부는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합니다.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는요, 국토를 개발하는 여러 가지 이제 일을 담당하고요. 기상청, 기상 관측해서 날씨 알려주고 혹시라도 큰 자연재해가 예상될 때에는 이제 기상특보 같은 걸 발령하기도 하겠죠. 그리고 문화재청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을 보호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국민 주권의 의미라든지 그리고 국가기관으로 국회, 정부가 각각 어떠한 일을 나누어 맡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열심히 공부했는지 퀴즈로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자, 이것이란 국민이 한 나라의 주인으로서 나라의 중요한 일을 스스로 결정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바로 국민이 주인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모습을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빈칸엔 주권이라는 말 들어가야 되겠죠. 자, 국회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모여서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의논하고 결정하는 그런 곳입니다. 자, 세 번째, 이 국가기관은 이분은요, 정부의 최고 책임자예요. 나라의 중요한 일을 결정하는 분입니다. 바로
대통령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요. 퀴즈까지 모두 풀어봤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시간에도요. 열심히 공부하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